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학으로 일본어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와 JPT랑 JLPT N1 두 개의 시험을 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JPT를 먼저 보고 이후에 JLPT N1 합격을 했었는데 JPT 몇 점이면 JLPT N1 합격 가능할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일본어 레벨에서 공부를 시작했는지부터 말해볼게요. 제가 일본어를 그러니까 히라가나를 처음 외우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어에 한해서는 노베이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동년배이시거나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저랑 동년배시거나 그 이상이라면 아시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한자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때 한자 급수 따는 게 약간 유행? 어린아이들의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5급인가 4급까지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더 젊으신 분들도 똑같았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자는 조금 알고 있거나 꽤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얼마 동안의 기간에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공부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공부 환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병 달고 시간이 꽤 흘렀을 때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 플러스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어랑 일본어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스페인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큰 흥미도 없는데 단순히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용적일 것 같다는 이유로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흥미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디지몬도 좋아하고 지브리 영화나 호소다 마모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도 좋아해서 문화에 흥미가 꽤 있는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있던 부대가 산 속에 있었는데 오락거리가 정말 없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도 해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긴 했었지만 정말 당시에는 공부하는 게 가장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속에서 정말 도파민 디톡스 제대로 해가지고 공부 환경이 그렇게 갖춰지니까 유독 굉장히 힘들고 막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작전을 한 날이 아니면 저는 거의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주말이 아니면 평일에는 2시간 정도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일에 매일 1시간이라도 공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뿌리쳐야 가능한 일인지. 근데 거기는 유혹이 없으니까 그냥 작전이나 근무 끝나면 자동으로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게 됩니다. 왜 옛날 어른들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거 비슷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개인 시간 자체는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적긴 한데요. 그 적은 시간에 거의 항상 공부를 해다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부 방법보다 중요한 게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표 있잖아요. 그거 인쇄에 와서 외우는 걸로 시작을 해서 JLPT 교재로 이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만들다가 안 겁니다만 사실 이게 너무 오래전이라 N4, 5 단계를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설마 건너뛰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공부했던 책 이름이 대충 기억이 나서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이 디자인입니다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근데 이 단어장에 N4, 5를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지금 검색해봐도 이 단어장은 N3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다른 책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이 단어장을 선택한 이유가 이 책이 크기가 좀 작아요. 얇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는 요 한 권으로 끝내기 시리즈 책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군인 신분이었다 보니까 당시 제 상황에서는 작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구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JLPT 영상에서 단어 말고 문장을 외우고 이 단어장의 문장을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와 진짜 재미없는 방법으로 공부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장을 계속 노트에 깜지로 쓰고 문장이 외워지는 진도가 나갈수록 은근 성취감이 큽니다. 그리고 외우면 외울수록 속도도 빨라져요. 이 한국어 표현이 이 일본어 표현이었지 라는 데이터가 점점 쌓이니까 갈수록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취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군대라는 도파민 디톡스 환경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전역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고 2019년 말에 전역을 합니다.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치려고 사실 조금 놀고 싶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 1회 7월 시험 있잖아요. 그걸로 JLPT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부터 JLPT 시험까지 교생 실습도 하고 복학해서 대학도 다니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군대에서 청해 공부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청해 준비도 이때 집중적으로 했고 그때 제가 4학년이었는데 졸업하고 취업한다고 생각하면 2020년 2회 시험까지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근데 그래도 졸업 예정자로서 2학기에 취업을 해보고 싶어서 2020년 1회 때 합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었는데 2020년 1회 시험이죠. 이때 모두가 알고 계신 이유로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필요했는데
시험이 없어져서 뭐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을 그때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JPT라는 시험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 제가 공부했던 토익이랑 문제 구성도 거의 비슷하고 매달 시험이 있다고 해서 이걸로 공인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물론 JLPT보다는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 당시에 저는 뭐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할 생각이었어서 뭐 JPT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뭐 JLPT나 JPT나 어차피 같은 일본어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만 돌리고 시험에 익숙해져서 시험 보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역시 이 토익 친구라 그런가 시간이 좀 빠듯해요. 네, JLPT N1은 사실 저한테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JPT는 시간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문제도 못 풀고 나올 수도 있어요. JPT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20년 7월에 시험을 쳤고 730점을 봤습니다. 제가 원했던 점수가 안 나왔으면 사실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당시 제 생각에 730점이면 너무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해서 JPT 시험을 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로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2020년 9월 말에 제 첫 직장에 이력서를 낼 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직도 한 번 하고 이제 해외 취업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때가 2023년이었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이제 이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JPT 점수를 딴 이후에 일본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심지어 2023년 12월에 JLPT N1 시험 치기 한 1년 정도는 일본어에서 손을 거의 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JPT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환산표에는 660점이면 N1과 동급으로 써있기는 한데요. 뭐 JPT 측에서 올려놓은 점수라서 혹시 JPT 점수를 지나치게 낮게 적어놓은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가기도 했고 제가 일본어 공부를 워낙 오래 쉰 상태였기 때문에 N1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103점으로 그래도 턱걸이 합격은 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JLPT는 6개월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된 배경과 시험 2개 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만.